안녕하세요. 상관지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 효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파산재단의 성립과 자유재산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관리처분권 이전합니다. 파산 선고에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박탈당해서 관리처분권은 오직 파산관제인에게 전속하며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수기하고요. 새로운 소송은 오직 관제인만 소송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그대로 보유하죠.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산 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파산 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파산채권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얘기죠. 상대적 무효. 채권자는 유를 주장할 수 있죠. 관제인은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그 취득으로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는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서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 파산관제인이 원활한 한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제인이 선임됐는데 미처 이제 관리처분권을 장악하기 전에 채권자가 그 상대방이 이제 채무자가 그 관제인 선임 전에 이제 매매를 한다든지 임대차를 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그런 게 다 파산 관제인에 대한 관계에서 다 무효로 처리하는 겁니다. 파산 선고 후에 어떤 그런 행위는. 또한 파산 선고 일에 한 행위 또는 그 권리의 취득은 파산 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관제인은 법률행위 또는 권리의 취득이 파산 선고 당일에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 또는 권리의 취득이 파산 선고의 시를 기준으로 파산 선고 전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된다. 10시에 선고가 왔으면 10시 이전에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선고날 한 것은 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래서 파산 선고 후의 법률행위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파산 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 금지되죠.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함은 결국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걸 잘 보십시오. 법률행위 또는 권리 취득의 상대방이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 또는 권리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상대적 무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파산관제인은 법률행위 또는 그 권리 취득의 효력을 승인하는 것이 파산재단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권은 파산관제인한테 있다는 거죠. 파산관제인은 유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가 문제될 수 있으나 법 331조 내지 333조와 달리 329조와 330조에서 선의 악의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 상대방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은 나는 저 사람이 파산 채무자가 파산한 줄 몰랐다. 다 변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선이든 악이든. 그러니까 결국은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채무자하고 거래한 사람은 결국은 박살나는 거죠. 자기가 선이라도 파산 채무자가 파산자인지 몰랐다 손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엄청난 조항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관제인의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저도 옛날에 어떤 파산 채무자가 차가 좋습니다. 거의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새 차예요. 한 2, 3천 되는 차입니다. 스포티지였나? 하여튼 굉장히 좋은 차로 기억나는데 2천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그 차를
다른 사람한테 매도한 겁니다. 매도했는데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선고가 내려졌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해갔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제가 선고 후에 등기를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된다. 무효다. 돈 토해내라. 하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그거를 다시 원상회복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차값을 달라. 그래서 2,300인가 얼마를 관제인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걔네들이. 캐피탈이었을 겁니다. 그때. 캐피탈에서 이제 신용으로 주고서 그 차를 이제 할부금을 안 내니까 일종의 매매를 받은 거죠. 권리를 포기한 걸 보고. 근데 그게 좀 파산 선고 이후에 이제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도 무효할 수 있죠. 그래서 한편 부동산 또는 선배가 하나의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채무 이행으로서 제가 얘기한 게 이거죠. 파산 선고의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항상 관제인이라고 그랬죠. 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다만 등기 권리자가 파산 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여러 개는 권리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파산 선고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파산 선고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때는 아마 이때는 이쪽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선의를 굳이 주장을 안 하고 저한테는 이제 반환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음도 마찬가지고요.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 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한 단순 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한정 승인의 효력을 가지고 이는 포괄적 유증에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385조, 386조죠. 이거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이 기존의 법률 관계에 대한 효과는 다음에 보고요. 이 파산 선고 후에 법률행위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이게 이제 상대적 무효라는 거. 파산 선고 후에 한 법률행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상관없이 전부 무효라는 거. 다만 등기라든가 등록, 하나홈의 배수 이런 경우에는 파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나 가등록 같은 걸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유효하다. 그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선의자는 보호한다는 얘기죠. 일반 법률행위에는 다 무효란 얘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